서울을 윤기나게 서민을 윤기나게 윤기TV 서윤기 서울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조례는요.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증진조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시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12년 UN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는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했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됐으며 사회적 신뢰는 감소됐다. 정부 신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낮은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국가나 도시 발전을 경제적 수준에서만 측정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시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건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찍부터 행복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서울시민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서울시 행복 연구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체계를 잡아준 게 뭘까요? 네, 바로 201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증진조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요, 2017년에 처음 발의돼서 의회에서 논의됐었는데요. 그때는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발의가 됐었는데요. 기간 만료 폐지가 됐고 2018년 선거 이후에 다시 발의가 돼서 2019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무려 삼수를 한 조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울시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그리고 시민 개인의 행복과 전체 공동체 가치 간의 조화, 그리고 각종 정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 이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시장이 관련 종합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시민 행복을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년짜리 기본 계획을 매년 어떻게 시행할 건지도 계획해야 하고요. 이 조례가 2019년 초에 제정됐단 말이죠. 서울시는 이후에 기본 계획을 만들려고 학술 용역 심의를 2차례나 받았어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연구가 끝나면 8월 정도에는 기본 계획이랑 시행 계획 모두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관계기관이랑 자치구 그리고 민간기관한테도 서울시 행복 정책을 함께 펼쳐달라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거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례가 정해놨습니다. 시민 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 지표를 개발하도록 말이죠. 이 행복 지표를 활용하면 시민 행복 수준을 데이터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기본 계획이랑 시행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는 건데요.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도 바로 이 행복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영국은 2010년부터 메저링 내셔널 웰빙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영국 국민의 웰빙을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국가 통계를 만든 것이죠. 통계 결과는 정책 입안자,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GDP 같은 단순 경제적 척도 말고 다차원적인 지표를 통해서 캐나다 국민 삶의 질을 보다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캐나다 GDP는 약 28.9%, 약 30% 상승했네요. 그러나 캐나다 웰빙 지수는 고작 7.5% 상승했다고 합니다. GDP 측정만으로는 캐나다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죠.
캐나다 웰빙 지수 역시 영국처럼 정책 기반자와 의사결정자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 거주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웰빙을 비교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1970년대에 부탄에서 만들어진 행복 개념, Gross National Happiness, GNH라고 합니다. 부탄은 GDP가 아니라 국민 총 행복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좋은 정부,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 문화 보전, 환경 보전 이렇게 네 가지 틀을 정해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려고 총력을 기울인 것이죠. 이 행복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OECD도 각 국가의 BLI, 더 나은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서울도 GDP를 측정해요. 그걸 지역마다 측정하기 때문에 GRDP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측정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답니다. 이 행복 조례가 만들어져서 행복 지수를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의 행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이 조례가 만들어낼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조례로 돌아와서 서울시도 작년 연말에 드디어 서울형 행복지표를 완성했는데요. 시민분들 모시고 원탁에서 토론도 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고 전문가랑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행복지표입니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소득, 돈 버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비, 자산,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또 한국 사람들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죠. 교육 기회, 사회적 포용,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포함한 10개 영역, 가사노동 분담률, 국공립 어린이집 수, 도서관 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수, 지하철 혼잡도, 고마움을 느낀 날수를 포함한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복지수를 재는 도구만 만들어진 상태이긴 해요. 이걸로 측정된 시민 행복지수가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한 심정은 많이 낮을까봐 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심의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행복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행복 격차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지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특이사항이 있는데 위원장이 2명이에요.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호선에서 맡고 다른 한 자리는 누가 맡을까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다고 하네요. 시의 모든 위원회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지는 않습니다. 시민 행복 증진이 그만큼 중요한 시책 과제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이 시민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향 평가가 있는데요. 행복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행복 영향 평가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이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표별로 점수가 낮은 정책은 불완전한 정책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행복영향평가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이 행복영향평가가 삶의 질과 행복을 침해당할 수 있는 집단을 구분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형태의 보고서를 띌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서울시가 국내외 단체나 대학교나 관련 기관이랑 협력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복 정책을 개발하려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증진조례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조례는 서울시정의 최종 목표를 시민의 행복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을 운영할 때 이 행복을 국민의 행복을 우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어떤 행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영향평가도 해보겠다 하는 게 바로 이 행복조례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례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시민의 행복을 중심에다 두고 행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행복지표를 활용해서 시민의 행복 정도를 파악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고 행복감이 낮은 집단을 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가장 낮은 행복감을 느끼는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을 고용 정책의 최우선 집단으로 설정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나서 아직 여러분들 눈에 띄는 성과를 소개하긴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가 이 행복조례를 잘 운용하고 행복정책을 잘 실현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가 따라오고 정부도 국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행복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